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관장 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르신들이 큰 불편 겪고 있다는 내용, 지난달 저희 TJB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전시가 복지관이 문을 연 2006년부터 17년째 운영을 사실상 독점해온 대한노인의 대전연합회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노인복지관 운영은 시 출연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맡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13,8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대전시 노인복지관. 딱딱한 바닥에서 탁구를 치던 어르신들이 잇따라 다치고 각종 서비스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관장 공석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TJB 보도 이후 대전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2006년부터 재계약을 거듭하며 2027년까지 사실상 독점 위탁을 받은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시는 대한노인회가 17년째 무소불위 권력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한계점이 계속해서 노출됐고 복지관장 부재와 결혼, 직원에 대한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한노인회의 독점 운영은 서비스의 정체로 이어졌고 민간 위탁 사업이 추구하는 공공성마저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위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새 수탁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선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서비스원이 복지관 운영을 맡게 됩니다. 아동과 노인 등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많은 시 출연 기관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 산적한 노인복지관의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설명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관장 공개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수요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최근 이제 공석이 되었던 기관장을 빨리 채용해서 그분이 어르신들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이와 함께 대전시는 민간위탁 사업 관련 TF팀을 꾸려 시의 민간위탁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럼피식인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전시가 지역 내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시는 접종 대상인 167개 농가 4,842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개 반 61명의 접종반을 편성했습니다. 50도 이상 농가에는 백신만 제공하고 50도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11개 접종반에서 직접 접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시의회가 부석사 불상의 일본 소유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약탈 주체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역사적인 판결이며 약탈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과도 정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는 해외 약탈 문화재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불상 환수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력히 펼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덩치가 큰 화물차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운전자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보고 사각지대를 몸으로 배우는 체험교육장이 전국 최초로 충남 공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년 전 당진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6학년 남학생 A군이 우회전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10m가량을 더 운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석이 높은 버스와 트럭 등 화물차의 경우 운전석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크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화물차 사각지대는 어떤 모습일까? 공원 한편에 세워진 대형 화물차에 초등학생들이 한 명씩 올라탑니다. 운전석에 앉아 주위에 서 있는 14명의 친구들을 찾아보지만 눈에 보이는 건 2명뿐입니다. 거울로 몇 명 보여요? 1명. 옆에 앞에 거울 보면 어때요? 2명 보이는 거.
앞에 몇 명 있는지 안 보여요. 키가 큰 성인이 운전석에 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가 좌우를 모두 둘러봐도 앞거울에 비치는 4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가량의 아이들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전국 최초로 화물차 사각지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열었습니다. 기존 시청각 교육과 달리 아이들이 직접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교육 효과가 큽니다. 운전석에 타봤는데 친구들이 안 보여서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실제로 선진국 등에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사각지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화물차 교육, 사각지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교통안전공단 등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과 금강 수변 상가의 용도 완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중심 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공실률이 높았던 금강 수변 상가에 의원과 학원, 헬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지구 단위계의 결정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 충남지역본부 조사 결과 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공제금 지급은 2019년 5,210건에서 지난해 6,736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5,842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 경기 불황에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대전 지역의 특수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폐업 공제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범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를 미국 보스턴과 같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만드는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핵심 거점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민 기자입니다. 미국 보스턴 캔달 스퀘어, 모더나와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바이오 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고 하버드와 MIT 등 대학과 병원 등이 긴밀하게 연계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출범 50주년을 맞은 대전 대덕특구에도 한국판 K 캔달 스퀘어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MIT와 보스턴 클러스터 관계자들과의 이런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형 그런 산관학 클러스터를 어떻게 육성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선 각 기관의 협업과 기술 사업화가 중요한데 때마침 정부 출연 연구소가 밀집한 대전에선 지난 2018년부터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는 융합연구와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엔 그동안 국비와 시비 등 230억 원이 이미 투자됐는데 돌연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원활하게 추진됐던 사업이 정부 지원 중단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내년 정부 예산 부족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자칫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지방정부에 대한 일종의 홀대이고 지역사업에 대한 홀대로 보여져서 일방적인 조치죠. 그거는 사실은 좀 인정하기 어렵죠.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물론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내년 정부 예산을 복원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충남도는 도내 첫 자율주행 버스가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 일원에서 한 달간의 운행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 자율주행 버스가 지난 6일 첫 운행을 시작해 29일까지 초등생과 일반인 등 모두 886명을 태우고 305km를 달렸다면서 시범 운행은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9차례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장년, 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 충남도가 청양 옛 구봉광산 부지에 전국 최대인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TJB 뉴스는 파크골프로 지역 경제를 살린 강원 화천군의 사례를 통해 청양의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2차례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강원도 화천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물줄기를 옆으로 푸른 잔디밭에서 파크골프가 한창입니다. 멀리 부산과 광주, 대전에서 4시간 넘게 차량으로 강원도 북부인 화천에 찾아와 청명한 날씨 속에 힐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나오면 내 행복을 다 집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구장이 과연 대전, 충남 이쪽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오늘 와서 너무 큰 힐링을 하고 갑니다. 화천에 파크골프장이 생긴 건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자 북한 강변에 54홀 골프장을 조성해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또 일반 골프장처럼 연못 분수 등과 함께 길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명품 코스로 타 구장과 차별화한 결과 2년 만에 전국에서 65만 명이 몰렸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장년층이 물론 파크골프만 즐기다 가는 게 다는 아닙니다. 공기도 좋고 북한강을 끼고 이렇게 힐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보람되고 잘 온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숙박도 하고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 승부수는 전국 규모 4개 등 1년에 모두 15개 대회를 개최해 많은 골퍼들을 유치하는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산천어 파크 골프 페스티벌의 경우 2,400여 명이 3개월간 8차 예선과 결선을 갔는데 선수들이 보통 10여일을 체류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모두 10,000원에다가 소비 금액은 대회 한 번에 15억에 달하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산천어 축제 기간 동안 한 달 동안만 이제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이게 파크골프가 시작되고 나서는 대회 기간 동안에는 숙박업자들이나 뭐 음식업자들이 신났죠. 1년 내내 외지인이 몰리다 보니 파크골프는 한겨울 반짝인 산천어 축제보다 지역 경제에 더 큰 효자가 됐습니다. 100만 명이 오는 산천어 축제보다도 파크골프가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 비록 인원수는 조금 적을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와서 잡숫고 또 놀고 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화천군은 올해 2곳에 36홀 규모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충남 등 전국에서는 너도 나도 화천군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윤승영 제20대 대전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윤승영 신임청장은 최근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전세 사기나 전화 금융 사기 등으로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 역량을 더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종 북부경찰서는 도박 빚을 갚으라며 동포를 감금한 채 폭행한 베트남 국적 34살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인 동포 B씨에게 접근한 뒤 도박에 끌어들여 빚을 지게 하고 지난 14일 B씨가 사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원룸에서 빚을 갚으라며 이틀 동안 감금 폭행을 일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라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를 본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17개 시도 등과 함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과 전시, 비즈니스 상담 등 다채로운 내용들로 진행됩니다. 특히 엑스포 둘째 날인 2일에는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제2전시장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가 열립니다.
한화이글스가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황준서 등 신인 선수들을 대거 포함해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훈련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신인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기존 선수들의 수비 능력 향상과 멀티 포지션 적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